전세가가 하락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역전세라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역전세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역전세난이 올해 봄 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올 하반기 되면 최악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역전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한테 전세 가격을 받아서 이제 돌려주는 구조인데 그렇죠.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차익만큼 자기 자본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아하. 반환하지 못하는 현상인데요. 왜 올 하반기가 최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2020년이었죠. 2+2 계약갱신 청구가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왜곡이 되고 급등이 됩니다. 4년 동안 못 올리게 되니까 집주인들이 급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되고요. 그렇죠. 불안한 세입자들은 또 따라서 적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계약을 했던 물량들이 2021년 말 또는 2022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2년이 더 지나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올해 아마 하반기가 가장 정점이 될 것 같고요. 예. 좀 길게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뭐 한국은행에서 나온 이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도 절반 정도 됐더라고요, 전체. 그것도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위험 가구라는 거는. 위험 가구라고 한다면 이제 역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가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집값과 전세 가격 차이가 80%, 90%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사실은 경매 넘겨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깡통 전세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깡통 전세도 이제 구조는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경매 넘겼을 때 내 전세금을 못 받는 구조고요. 사기 때문에 깡통 전세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역전세하고 미묘하게 좀 다르긴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돌려받지 못한 거는 똑같습니다. 둘 다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예. 깡통 전세 같은 경우도 작년 1월이 비중이 2.8% 정도 됐는데 올해 4월은 8.3%까지. 그러니까 집을 경매 넘겨도 내 전세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가구가 8.3% 정도가 되고요. 네. 역전세는 25.9%에서 52.4%. 그러니까 거의 한 100만 가구, 102만 가구 정도가 역전세인데 그 얘기는 전세금이 떨어져 가지고 집주인이 그 차익을 돌려주지는 못하는 가구가 지금 102만 가구 정도가 된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봄에 이제 이런 역전세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빌라 아니면 맞습니다. 오피스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아파트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무래도 빌라 오피스텔이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빌라 오피스텔의 상당한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85% 정도가 예. 빌라 오피스텔인데 역전세는 좀 다른 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차익을 돌려주지 못하는 건데요. 네.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빌라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같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아파트도 역전세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고요. 단순히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 한 40에서 6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깡통 전세 우려는 아파트가 좀 낮지만 역전세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위험하고요. 올해 말까지는 아마 아파트도 역전세가 굉장히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전세금을 냈는데 네. 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임차권 등기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어떤 제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또 받을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제 많이 신청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전월 대비 19.4%가 늘어났고요. 작년 대비 374%가 늘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냐면은요. 네. 전세가 만기가 된 상태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하는데 다른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게 되면 주소를 빼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경매 넘어갔을 때 순위를 보존받지 못하는 거죠. 후순위한테도 밀리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순위 보존이 되는 겁니다. 주소를 빼도 순위 보존이 되는 거지 경매 넘어갔을 때 내 전세금을 온전히
100% 돌려받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착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순위 보존의 의미인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전세 만기가 되고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급증했다. 아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뭐 정부도 급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 대출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갖고 있을 것 같았는데 네네. 다음 달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하겠다라고 네. 한 거예요.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DSR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DSR은 풀지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풀지 않고요. 꼭 네. 쥐고 있는데 그렇죠. 풀어주는 경우가 이제 올 초였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특례 보금자리라고 해서 특별히 이 상품에 대해서는 DSR을 풀어줬고요. 네. 이번에 역전세에 대해서도 살짝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제가 앞서서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그 차익만큼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차익만큼 집주인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부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나는 새로운 전세금 받을 때까지는 못 돌려줘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또 한 부류는 대출이라도 받아서 어떻게든 좀 돌려주고 싶은 내 돈으로 마음에 내 돈은 없으니까 네, 내 돈은 대출이라도 없으니까. 받으려고 하는데 DSR 적용이 되고요. 대부분 집주인들은 대출이 있기 때문에 받고 싶은데도 못 받는 경우. 어떻게 보면 약간 착한 임대인 비슷한 거죠. 사실 예. 돌려줘야 될 돈인데 착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대출이라도 받아서 돌려주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DSR을 좀 완화시켜주겠다. 네. 대출이라도 받아서 세입자한테 좀 먼저 돌려줘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DSR을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일부 역전세에 대해서 풀어주는데 네. 이게 잘못되면 또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 무자본 갭 투자하신 분들이 네네. 또 대출을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아마 정부도 이 부분을 알고는 있을 거고요. 좀 선별을 해서 다주택자, 무주택, 그 무자본 갭 투자 분들은 좀 걸러내고 네. 선량한 임대인에 대해서 아마 DSR을 좀 소폭 완화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하반기에는 많은 물량이 쌓여 있다. 이 전세 역전세 난에 많은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서울이 요즘 약간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네네. 전세가도 약간 오르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위험이 약간 상쇄되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불안해서 빌라 오피스텔은 못 가겠다, 전세 계약을 못 하겠다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아파트로 좀 유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금리. 첫 번째는 이제 금리고요.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인데 금리가 이제 사실상 동결이 되고 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왔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완화된 부분이 있고요. 네. 입주 물량은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여전히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있고요. 네.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지역들 그리고 신축은 대다수의 세입자들이 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살고 싶은 아하. 집이기 때문에 네. 수요가 좀 풍부한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수요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구축, 신축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아파트도 편차가 있습니다. 네. 신축이냐 구축이냐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집값이나 전세값이 반등한다고 해서 좀 역전세 상쇄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는 좀 거죠?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겁니다. 말씀은 하셨다시피 이제 아파트 값이 조금은 오르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뭐 매물 급매 막 나왔다가 이제 좀 걷어들이는 곳이 많다라고 하는데 분위기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이제 1월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작년 10월에서 올 1월까지 이제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매덕이 올랐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 이제 서초구 강남구는 또 워낙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네. 잠실 예를 들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수준 정도로 약간 회복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여전히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한국부동산원이나 KB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도 이제 마이너스자는 뗐고요. 예. 0.04% 주간 단위 변동률이 그 정도 나오고 수도권도 그 정도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보합세입니다. 이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1월 대비 많이 올랐는데 그래프 추이를 보면 1월, 2월, 3월 좀 가파르게 회복을 하다가 4월, 5월은 좀 굉장히 완만하게 기울기가 좀 낮아졌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는 점점 둔화되고 있는데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있고요. 네. 이제 떨어질 일이 없어.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고 대출 금리도 더 이상 안 오르기 때문에 호가를 마음대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매수자거든요. 매수자 우위 시장인데
1월 정도, 2, 3월 정도 급매물이면 내가 충분히 살 마음이 있는데 네. 지금 수요자들은 지금 가격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금력이 되고 사실 분들은 좀 꽤 많이 사셨고요. 이제 다음 2번 타자가 사야 되는데 2번 타자들이 주춤주춤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값이 이제 올라가면 전세값도 값이 올라가니까 네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 약간 주춤하고는 있지만 네. 모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역전세가 일어나면 이 집값마저 또 떨어질 떨어지는 수가 거 있죠. 아니냐? 사실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네. 먼저냐의 얘기인데요. 최근 집값이 많이 떨어진 배경 중에 하나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전세가 떨어지면서 매매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전세도 소폭 회복은 하고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전히 큰 폭의 반등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면 전세 가격이 반등을 못하고 있는데 정상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보면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네네. 제도인데 이 전세 제도를 조금은 손보겠다라는 얘기가 정부에서 계속 나옵니다. 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손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 지금 거의 전세도 지금 50% 정도 비중으로 세입자 중에 50%는 월세, 50%는 전세인데 이걸 급격하게 뭐 제도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또 혼란이 생기고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부 국토부에서 좀 수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는 임대차 3법을 좀 손을 대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세 제도를 손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 구제와 사기범 처벌 그리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전세난과 관련해서 김민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